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이 급락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투자하셔야 될지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체크하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역시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9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하고 있죠. 항상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들어보시면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릴 거고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공부를 도대체 뭐 해야 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하루하루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것들이 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면은 시장 역시나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 하는 모습 보이고 약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 지지반등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 생각도 드는데, 돌파 지지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지지받으려고 하는 이 라인대가 상당히 어정쩡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역발상 투자 이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지금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차트 분석이 먹히지 않는 것 같다.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근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매수세와 일반적인 그냥 사자, 팔자 뭐 이런 느낌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기준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당최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흐름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긴 해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이게 또 올라가라고 우리가 경악을 하거나 놀랄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의 또 원리니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현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기는요,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약간 출렁거릴 수도 있고 조정이 어떻게든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조심 한번 해보자고요. 안전벨트 맸다고 해가지고 불편하지만 안전벨트는 매놓으면은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처럼 현금화할 부분들 잘 해놓으시길 바라겠고, 사고 싶은 종목을 뭐 우리가 찾아놓고 모아놓는 건 좋은데, 그죠? 사고 싶은 종목을 찾아놓고 모아놓고 지켜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여러분들이 막 지금 당장 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지금 상한가에는 6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BNG 스틸, 우선주는 계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6개의 모습이 급등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27종목이 나왔네요. 27종목, 6종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부터 해서 여러가지 좀 잡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 그리고 철강 관련주, 동원, 금속 이런 것들도 이제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하한가로 떨어진 종목도 10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도 4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그네틱스도 역시 급등하고 빠지죠. 이렇게 급등하고 빠지는 종목 많다라는 거. 그리고 G3 BNT 일단은 뭔지는 몰라요.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상담을 하고 왔지만 SK 바이오하고 백신 유통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부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런 게 호재가 나오면 당연히 급등하는 게 맞고, 자리상으로 는 그리고 매집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력주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좀 살벌합니다. 세력주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세력주가 아니라, 세력주는 좀 움직임 자체가 좀 휘황찬란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기상천외하게 뭔가 누군가가 만지지 않으면 저렇게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쁜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부 악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무작정 손절하는 거는 올바른 투자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떨어진다고 상장 퀴즈는 아니거든요.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려진 내용이 없어서 G3 BNT와 같은 기업들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이걸 들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상심치 마시고, 일단 어찌됐든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도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절대 패닉 당하지 마시고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대응책을 한번 찾아보면은 결국 대응 방법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혼자 대응책
짜려고 하신다면은 뭐 어렵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혼자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거, 제가 최대한 도움을 이렇게 무료 방송이라든지 역발상 투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겠지만 뭐 그렇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 역시 상한가 간 이후로 뭐 급등락 나오고 있고요. 세화 IMC 이 기업도 좋은 기업은 아니었죠. 4년 적자 위험입니다. 이 회사도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기업들은 이상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이상급락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정지당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게 됩니다. 뭐 물론 정지당하기 전에 급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볼 텐데요. 현대 BNG 스틸입니다. 현대 BNG 스틸. 뭐 계속 올라가요. 뭐 어디까지 올라갔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우선주죠. 현대 BNG 스틸 우선주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종목인데다가 거래 대금도 짱짱하게 막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버텨냈던 그런 자리에서 현대 BNG 스틸이 지금은 이제 또 강세, 뭐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후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을 때 현대 BNG 스틸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뭐 팔아야지 이걸 뭘 자꾸 보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 호재 때문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뭐 올바른 투자는 아닌 것 같죠. 적당 부분에서 잘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주는 일단은 건들지 않는 게 좋으니까 삼양홀딩스 우선주도 패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 SG입니다. 신라 SG도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요즘에 이재명 관련주 뭐 미친듯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미친듯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밑으로 쏟아져 내기도 하는, 뭔가 폭락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또 급등이 나왔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재명 관련주를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재명 경기지사님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것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증시 이재명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정말 난리거든요.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묻지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최대한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좀 정치권에서 저는 이런 정치 테마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공매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하고 더 살벌한 게 정치 테마인데 이런 쪽을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고가에 사서 물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상장된 지 하루 만에 상한가 들어가서 온 세상이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 있네요. 신규 상장주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모 이후에 따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품 색조, 뭐 화장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상장됐을 때부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는 보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금호 HT가 점상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금호 HT가 다이노나라고 하는 회사와 합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신약개발 전문업입니다. 그래서 다이노나라는 회사랑 합병한다.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기도 하고 뭐 기술 이전을 하기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역시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 HT 뭐 좋은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쁜 기업도 아니지만 좋은 기업도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이렇게까지 날아갈 만한 호재인가라고 했을 때 날아갈 만한 호재는 맞다. 그러나 점상한가가 가게 되면은 일단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 전고점 언저리 4,500원 뚫는지 안 뚫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뚫어내면은 조금 더 장기 보유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뚫지 않게 되면은 저는 일단 한번 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달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상한가가 풀리면 매도 관점이 좋고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알로이스트라는 기업입니다. OTT 관련주기도 하고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기도 한데요. 5G 관련주 오늘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얘도 이제 5G로 조금 엮이면서 살짝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5G라고 하는 게 SKT라든지 또 뭐
KT 그리고 LG 이쪽만 쓰다가 지금 다른 관련주 쪽으로도 다른 쪽도 쓸 수 있다, 다른 통신사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약간 상승을 할 때 발판이 되어준 것 같고요. 이제 끌어올리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쿠팡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쿠팡 플레이. 그래서 그 쿠팡 플레이가 OTT 관련주지 않나. 그러니까 알로이스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그런 쪽에 엮이면서 OTT 관련주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쪽이 수급을 받고 있네요. 사실 쿠팡 관련주는 동방이긴 한데 동방은 하도 급등을 했으니까 시장에서는 대안주를 찾게 되겠죠. 쿠팡 관련주로 동방 올라갔으니까 딴 거 없냐? 딴 거 없냐? 하다가 걸려든 게 이 알로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애초에 탄탄하거나 좋은 기업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뭔지도 모르고 샀다가 들고 계시다가 이것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탈출 기회인 거지. 이제 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샀는데 OTT 관련주는 알았는데 쿠팡 때문에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더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역시 정고점 언저리 4,500원짜리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항상 매도하실 때는 분할 매도하세요. 분할 매도하셔야지만 절반 팔고 절반은 더 들고 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팔아라라고 했다고 팔고 난 다음에 더 간다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거면 방송을 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팔아라라고 하는 것은 더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도까지 봤을 때가 적정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최고가를 맞춰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방송 안 보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편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매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최고가에 팔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서 적당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기 때문에 매도하고 난 다음에 더 간다라는 것에 자꾸 이렇게 휘청거리거나 이끌려 다니실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반성의 시간과 자아 성찰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어찌됐든 올라오는 종목은 있어요. 그죠? 시장이 약간 침체 구간이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다우기술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다우기술 같은 것도 분명 올라갈 기업이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리는데 안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지만 결국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유신 제가 말씀드렸죠. 철도 관련주입니다. 이런 종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이 좋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철도 테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미리 여러분들께 언지를 드리고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런 기업들 말고도 살만한 종목은 많지만 오늘 올라온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약간 관망하는 것이 좋다. 그냥 우리가 미리미리 발굴해놨던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여유있게 시장을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면 안 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어쨌든 책도 좀 읽으시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주식에 너무 빠져 계시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들의 시간을 올바르게 그리고 조금 다채롭게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